이번 1172화의 첫 번째 주의점은 1172화의 표지입니다. 1172화 표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디테일은 바로 밀짚모자를 쓴 백조와 왕관을 쓴 백조의 배치입니다. 상징학적 관점에서 두 마리의 백조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은 사랑과 파트너십 그리고 영혼의 단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왕관을 쓴 자의 가장 상징적인 자는 이무입니다. 벽화 속 두 마리의 새 중 왕관을 쓴 존재가 현재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이무를 상징한다면, 그와 마주보고 있는 밀짚모자의 주인공은 과거의 조이보이 혹은 그와 운명적으로 얽힌 밀접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이무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절대적인 악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조이보이와 대등한 파트너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각별한 관계였을 수 있다는 복선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 가설대로라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왕관과 밀짚모자라는 정반대의 길로 갈라서게 되었음을 시사하죠. 그렇다면 이무가 거대한 밀짚모자를 보관하며 과거를 추억하는 듯한 모습 역시 단순한 증거 아닌 끊어버리지 못한 유대에서 기인한 감정일 수도 있겠죠. 다음 주장면은 인질이 된 동생 비오른을 구하기 위해 뛰어가는 로드입니다. 그동안 로드는 다소 철없고 이기적인 인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그의 숨겨진 진면모를 보여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스는 평소 초반에 독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미움을 사던 캐릭터를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시킴으로써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서사 구조를 즐겨 사용합니다. 즉, 늘 사고만 치고 겉돌던 로드가 동생 비오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줄 의외의 전투력이나 희생정신이 나올 텐데, 이 사건은 그가 단순한 조연을 넘어 진정한 신거병의 적단의 항해사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사라진 무언가 떠올랐다며 사라진 부룩입니다. 이미 1149화에서 군코가 수십 년 전 부룩과 구면이었음이 암시되었습니다. 아빠를 울부짖는 소리에 군코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순간 이무에게 빙의당하며 저지되는 장면은 이무가 두 사람의 재회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록 역시 군코에게서 과거 지인의 향수를 느끼지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혀 늙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룩이 과거 한 왕국의 기사단장이었다는 점과 부룩이 신의 기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해 본다면, 과거 갓벨리처럼 부룩이 지키던 왕국 역시 첼룡인의 인간사냥 대회 타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국의 기사단장이었던 부룩이 해적이 된 배경에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있었을지 모르며, 군코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죽거나 노예로 잡혀갔던 소중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부룩의 고유한 개그 요소인 팬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는 역설적이게도 팬티를 대놓고 드러내는 군코의 파격적인 패션과 절묘하게 맞물리죠. 오다쌤 특유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 가벼운 농담은 부룩과 군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떡밥일 확률이 크겠죠. 분명한 건 군코로 빙의한 이무와의 대립은 결국 이무 본체 대 루피의 구도로 흘러가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무가 성지마리 조합 밖에서 본체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룩의 활약으로 인해 군코의 몸을 숙주로 삼고 있던 이무의 정신이 강제로 추출되고 숙주에서 빠져나온 이무의 본체 혹은 힘이 사라지며 엘바프 에픽소드는 일단락되고 전쟁의 불씨는 본체가 있는 마리조아로 향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번 에픽소드는 부룩이 자신의 슬픈 과거를 마주하고 이무라는 거대한 악의 구속으로부터 소중한 인연인 군코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감동적인 서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시작되는 이무 소머즈 킬링원과 악마로 변해버린 거병의 적단, 그리고 루피렌과 신검역의 적단의 싸움입니다. 엘바프 에피소드는 이제 이무 소머즈 킬링엄이라는 강력한 적진과 악마의 힘에 잠식되어버린 구거병의 적단, 그리고 이에 맞서는 루피렌 및 신검역의 적단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소머즈는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며 사랑이라는 숭고한 단어를 극도로 왜곡했습니다. 사랑이란 다가갈수록 보이는 가시조차도 끌어안는 패션. 사랑하기에 죽는다. 재미있지. 그는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탐닉하고 파괴를 정당화하는 과학적인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소머즈의 형태는 밀짚모자 1장 중 사랑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상대가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류입니다. 즉, 상대에게 사랑을 죽음과 고통의 장식품으로 여기는 소머즈는 반드시 처단해야 할 숙적입니다. 따라서 상대와 소머즈의 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왜곡된 집착의 가치관 싸움이 되겠죠. 즉 상디와 소머즈의 대결이 운명이라면 이번 에피소드의 주축이 되는 빌런 3인방에 맞춰 밀짚모자 일당의 괴물 3인방 대진표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세계의 정점과 자유의 상징이 맞붙는 메인 매치 루피 대 군코, 사랑을 모독하는 자를 향한 상디의 뜨거운 분노가 폭발하는 매치 상디 대 소머즈, 그리고 상디와 루피가 각각 매치된 상황에서 남은 강자인 킬링엄은 조로의 검이 닿아야 할 목표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상디의 폐양색입니다. 작중 신의 기사단은 경이로운 초재생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폐양색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을 수단화하고 괴롭힘을 즐기는 소머즈의 비열함은 상대의 기사도와 가치관을 정면으로 모독합니다. 동료를 지키고자 하는 상대의 폭발적인 분노는 상대에게 숨겨져 있던 폐양색의 자질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겠죠. 즉 소머즈가 자랑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가시들은 상대의 폐양색에 깃든 푸른 불꽃 앞에서 무력하게 녹아내리는 거죠. 또한 거병의 적단은 신거병의 적단이 막을 겁니다. 다만 거병의 적단의 선장이 도리와 부록이 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신거병의 적단의 선장인 하이루딘 혼자서 거병의 적단의 선장 2를 상대하기에 수적, 경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변수는 바로 엘바프의 왕자 로키의 합류입니다. 하이루딘과 로키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고 각각 도리와 부르기를 마크하는 2대2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분명한 건 로키와 하이루딘 사이에는 혈통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앙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바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존경하던 전설들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두 사람이 나란히 등 뒤를 맡기는 전개는 매우 감동적인 서사가 되겠죠. 거대한 적 앞에서 함께 싸우며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들을 씻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과거 100년 동안 거인족의 공포와 경외심의 상징이었던 도리와 부르기를 신세대 하이루딘 로키가 직접 막아선다는 것은 거인족의 주역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렬한 선포가 되겠죠. 다음 주의 장면은 사이에 끼면 끝이라고 말하는 신거병의 적단입니다. 이 경고는 과거 로저 적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가반이 미리 알려주었던 경고일 겁니다. 현재 엘버프의 전사들은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 악마화라는 끔찍한 변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악마화가 단순히 변하는 수준을 넘어 인격과 존재 자체가 성들이 뒤집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더스는 오델로 게임의 메커니즘을 서사에 투영합니다. 오델로의 핵심 규칙은 상대방의 돌을 대 돌 사이에 끼워내 색깔로 뒤집는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판 위에 자신의 색깔을 더 많이 남기는 쪽에 승리하는 오델로처럼 이문은 엘바프라는 거대한 보드판 위에서 거인족들을 하나둘씩 검은 돌을 뒤집어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거죠. 결국 사이에 끼면 끝이라는 신거병의 적단의 외침은 악마의 힘에 잠식된 존재들 사이에 노출되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 색깔이 뒤집혀버릴 수 있다는 암시라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끼면 끝이라는 대사에 책략이 있다고 말하는 조로입니다. 조로가 책략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 조로의 책략은 늘 내가 전부 베어버릴 테니 너희는 뒤를 맡아라 같은 무식한 방법일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조로가 처음으로 지적인 수싸움을 보여주며 부선장으로서의 위험을 증명하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끼면 끝이라는 대사가 오델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 책략은 오델로 공략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델로에는 한 번 먹으면 절대로 뺏기지 않는 모서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즉 조로의 전략은 적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는 벌판에서 싸우지 말고 적이 나를 감쌀 수 없는 구석이나 막다른 길로 적을 유인하자는 걸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가운데서 끼이지 말고 우리가 절대 뒤를 안 내줄 구석으로 가서 싸우자는 계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조로의 책략은 무엇일까요?